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전에 이제 수업 끝나고 잠깐 저녁 시간에 잠깐 쉬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 공무원의 월급 봉투, 월급 명세서 봉투는 또 뭐야? 그래서 그 영상 시리즈물 오늘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매주 금요일 날 시리즈로 올라갈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3회차 들어갈게요. 자, 일단 평균 보시면 한 61점 정도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3회차는 그렇게 아주 쉬웠던 문제는 아닌 거야. 됐죠?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려웠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조금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다. 됐죠? 그러니까 한 60점 중반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지. 그래서 조금 거기서 조금 내려온 거야, 평균이. 자, 그럼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갑니다. 일단 1번.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 그 다음에 백제, 그러니까 역사 유적에 속하지 않는 거. 됐죠? 네, 그 다음 이 문제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률 되게 높았던 문제야. 이게 71% 정도 나왔거든요.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부여나성. 그러니까 부여나성은 이제 부여를 방어하는 이렇게 테두리의 성도를 돌리는 거를 나성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능산리 고분군. 완전 중요하지. 그쵸? 그래서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마의 삼존. 자, 마의 열의 삼존불상. 또는 뭐라고도 하냐면 그냥 서산마의 삼존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충남 서산에 있습니다. 서산. 됐죠? 그래서 여러분 백제 문화지구로 지정된 건 세 도시권만 지정됐잖아. 그치? 그 세 개가 어디야? 부여, 공주, 익산. 한성이 아니라 익산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부여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를 보고 싶으면 경주를 가면 신라를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백제를 보고 싶으면 어딜 가야 되는 거야? 부여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여가 제일 중요한 거야. 기출에서도 제일 많이 나왔어. 자, 그래서 부여 나성, 능산리 고분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거기 선지 4번에 관복리 유적.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이게 백제 실제로 궁궐이 아니겠느냐라고 오늘날 추정을 합니다. 되죠? 그리고 그 옆에 부소산성. 되지? 그리고 여기 없는 거 그럼 얘기해 볼까? 여기 하나만 더 쓰면 그러니까 부여에 있는 백제 문화재는 중요한 건 다 쓴다. 하나만 더 추가해봐. 그럼 남은 게 뭐야? 정림사지. 정림사지와 정림사지 5층 석탑. 됐죠? 그래서 정림사지 5층 석탑. 자, 이렇게 하면 그 유네스코 부여지구로 지정된 거 중요한 건 얘기 다 했습니다. 자, 문제 2번 갑니다. 자, 2번 담 교육기관인데 실제로 그 정답률 79%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이제 풀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글을 봤더니, 자, 이곳이 워낙 요충지, 개항지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는 거야? 학교 만들겠대. 끝났다. 뭐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 뭐죠? 원산학사. 그리고 여러분, 원산학사는 연도가 완전 중요해. 그러니까 민시정권의 초기화 정책의 가장 핵심 연도가 언제라 그랬어? 83. 그래서 원산학사도 몇 년? 83. 기억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원산학사입니다. 자, 문제 갑니다. 자, 그래서 관민이 합자로에서 설립했다. 맞잖아. 그러니까 이 덕원부사 정현석이 그 개화지식인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지역의 유지들이 돈도 좀 내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학교가 뭐다? 원산학사죠. 그죠? 정답 1번이고요. 자, 통역관 양성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 뭐야? 이건 동문학이지. 동문학. 그죠? 네. 그리고 동문학은 유경공원 만들어지면서 없어져요. 그리고 이 동문학을 만들게 되는 건 멜렌도르프의 권위로 만들게 되는 거야. 됐죠? 인모곤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멜렌도르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사립학교령이, 여러분 사립학교령은 언제야? 너무 먼데? 이거는 을사늑약 이후에 애국계몽운동가들이 막 사립학교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보성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막 이런 거 만들어지고 나면 일제가 탄압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래서 사립학교령은 언제다? 1908. 됐죠? 네, 그래서 이건 1900년 을사늑약 이후에요. 사립학교들 막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너무 멀어. 자, 그 다음에 선교사 아펜젤러가 만들었대. 이게 외국인 선교사가 만든 최초의 학교야. 자, 이거 뭐라고요? 배제학당. 그러니까 배제학당은 연도 꼭 몰라도 되는데 그냥 말만 하고 갈게요. 배제학당은
85야. 85.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83 원산학사, 85 배제학당, 그리고 86 유경공원. 됐죠? 네, 그래서 주요 학교만 좀 얘기해 봤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더 있지 뭐. 86년에 뭐 배제학당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자, 문제 3번 갑니다. 자, 고대 국가제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자, 그러면 3번. 3번 이거 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야. 자, 갑니다. 뭐 거의 30%면 거의 뭐 찍는 수준인데.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백제는 동명사당을 건립해서 동명왕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슬리지? 이게 맞는 말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이거 8종 교과서야. 됐죠? 그래서 8종 교과서 문장이에요. 교과서 문장. 됐죠? 그 다음에 2번은 고구려의 영성제는 이미 여러 번 나와서 여러 번 기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뭐 괜찮았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고구려는 영성과 사직을 받아 자, 제사를 지냈다. 맞잖아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신라 소지왕 때 박역것의 탄생지인 나정에 신궁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낯선 문제예요. 되죠? 그러니까 이걸 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고대 뭐 이런 제사들이 있었구나. 됐죠? 끝. 되지?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되죠? 그럼 누가 틀린 거야? 4번이 틀렸어요. 자, 4번은 발해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고려입니다. 고려. 됐죠? 예, 고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하면 이 구유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초제를 거행하는 건 고려에서는 언제냐면 그러니까 건국 직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려 태조 왕건 때부터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도교 사원으로는 소격전을 보통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소격전 일단 가장 기본이지. 근데 소격전 말고도요. 자,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조왕건 때 있었던 뭐 구유당이라든가 그냥 이것도 눈도장만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실제로 나오면 틀릴만 하지. 됐지? 그냥 외우지 말고 그냥 끝. 자, 그다음 갈게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봐봐. 영성과 사직단 운영하는 건 이미 기출에 2번이나 나왔어. 그러니까 보시면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봤을 때도 이걸 건드리신 분이 제일 없어. 그리고 원래 하나하나가 다 어렵긴 한데 그 중에 사실은 1번이 제일 거슬렸을 수 있지. 됐죠? 네. 그런데 실제로 백제인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고구려 그리고 부여에 있었다는 그 인식이 있었습니다. 백제인들은. 그죠? 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야. 그리고 이제 교과서 문장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논도장 한번 찍으시고요. 1번 정도 논도장 찍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은 구효당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초제를 지내는 도교 기관이 소격 전만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 개의 기관들이 몇 개 있었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에요. 4번. 자, 4번. 자, 그래서 중앙 통치기구 설치된 순서대로 했는데, 근데 이거 실제 시험 봤을 때는 정답률이 50% 좀 넘었어. 근데 이게 뭐 어려운 문제 아닌데. 근데 실수하신 분들이 좀 있네. 근데 여러분, 이거 요 정도는 우리 하잖아. 수업 시간 내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라의 14개 관청 중에 처음이 뭐야? 처음이. 빠팡, 뺨 보자. 까먹으면 배신이지. 맞죠? 네. 이것도 삐우 발음이네요. 자, 재미없네요. 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그럼 제일 마지막이 뭐야? 14번째가 뭐야? 신문왕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작부. 됐죠? 네. 오늘날로 말하면 토목 건축부쯤에 해당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거기에 기역과,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기역과 니은에 있잖아. 그러니까 기역을 제일 앞으로 보내고 일단 니은을 제일 뒤로 보내야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집사부가 먼저냐? 위아부가 먼저냐잖아. 집사부가 먼저야? 위아부가 먼저야? 여러분 우리가 관청 3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잖아. 맞지? 그 중에 지금 위아부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법황 때 병부. 그 다음에 찌동형 때 집사부. 찌동형 때 집사부. 이거 아무 때나 다 망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진흥왕은 신라의 진품은 진흥왕이야. 그래서 진흥왕은 품주잖아. 품주. 그렇죠? 그래서 집사부는 언제야? 진동령. 그리고 마지막이 신문왕 때 예작부. 그러니까 3개는 알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만 위치 잡으면 되지. 그래서 요거 이제 세 개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기억할 게 뭐라고 그랬어? 진평왕 때 위하부, 조부, 예부야. 맞지? 그러면 이제 나왔네. 위하부 있네. 위하부 누구라고요? 진평.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진평이 먼저잖아.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순서 이제 정답 몇 번 내는 거야?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갑니다. 5번. 자, 5번 보시면, 자, 5번은요, 정답률 거의 70% 정도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5번 주제가 시험에 나오면, 이게 주로 보면, 정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변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어진 기구, 뭐야? 비변사. 그죠? 자, 비변사입니다. 자, 문제 들어갈게요. 자, 1번.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 말도 안 돼. 그죠? 네. 그래서 의정부가 유명무실화 되는 거잖아. 그죠? 6조도 유명무실화 되고. 그죠? 자, 관련 기록물이 현존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현존하지. 불러볼게요. 이걸 뭐라 그래? 비변사 등록. 비변사 등록 여러분 기출에 많이 나왔어. 기억나? 근데 항상 비변사 등록은 오답으로만 나왔어. 그게 무슨 문제 할 때 나오는 거야? 비변사 문제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 나오지? 유네스코. 다음 중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을 골라라. 그러면 거기에 선지에 비변사 등록이 여러 번 나왔어. 그 비변사 등록은 어떻게 된다고요? B 아니에요. 됐죠? 네. 그래서 맨날 나왔었잖아. 자, 그래서 비변사 등록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묘변을 기록해서 이게 맨날 나오는 거지. 비변사 그러면. 비변사 1, 2, 3, 1, 2, 3, 1, 2, 3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원이 뭐라고요? 중종 때 삼포회라는 계기로 해서 임시계획으로 설치됐다. 그 다음에 2가 뭐야?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상설기구화가 되지. 됐지? 그러니까 늘상 출근해야 되니까 그 늘상 있는 기구니까 청사, 사무실도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3가 선조 때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최고기구가 된다. 그죠? 근데 시험에 어차피 임진왜란 때 최고기구 그거 안 나온다니까. 항상 뭐가 나온다 그랬어? 을묘외변, 삼포회란. 그거 바꿔치기 하는 거야. 지금 이제 3번도 그거잖아. 그죠? B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문무, 고위관료들이 합자했다. 맞잖아요. 합자기간. 그지?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갑니다. 6번 문제. 자, 다음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이야. 자,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을 했는데 이거 이제 정답률 50% 밑으로 떨어졌네.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봅시다. 여러분 처음에 그럼 이제 이건 기억나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해봅시다. 아는 것만. 내 생각에 그래도 한 3개쯤은 알지 않아? 3개쯤은? 뭐 하나쯤은 좀 헷갈릴 것 같고 근데 그 하나 헷갈리는 것 때문에 틀릴 수 있어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첫 번째 향리직제. 향리직제를 처음 만들어서 직립제 실시하고 호장, 부호장. 이게 최고 상층 양리잖아. 최고 상층 양리.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호장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처음에 향리제 정비하는 거야. 자, 누구야? 성종이죠. 성종.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은 성종입니다. 성종. 두 번째. 여러분, 근데 이건 기억나요? 원래, 그러니까 성종 때 향리제를 처음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최초로 목사 파견하는 거. 이런 거 기본이잖아. 그지? 근데 조금 정부 이제 공부 좀 더 하신 분들은 우리가 향리 3단계, 향리 3단계 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성종. 두 번째가 뭐냐면 지방제도 완비하는 현종. 그리고 마지막에 11대 문종이 손을 한 번 더 대요. 그죠? 그렇게 3개야. 그런데 그러니까 향리 1, 2, 3, 1, 2, 3. 되지? 고려시대 향리. 근데 공복을 제정하는 건 그러면 현종이야? 아니면 문종이야? 예를 들어 1, 2, 3 알아도 헷갈릴 수 있지. 통과. 자, 능문능리로 대표되는 자, 상리의 이제 상층부 향리, 그러니까 호장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대거 진출했다. 그래서 이거 언제라고요? 무신정권. 그지? 능문능리가 무슨 뜻이야? 학문에도 능통하고 관청실무에도 밝다. 됐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사대부들이지, 사대부들.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자, 이 무신집권기의 대표적인 능문능리가 누구야? 2명만 적고 갈게요. 한 명이 누구예요? 이규보. 그렇죠? 그리고 또 진화. 이런 인물들이 가장 대표적인 시기. 그렇죠? 그래서 또 이규보는 누구 옆에 있다고요? 최충원.
그죠? 똑같은 시대야. 다 최충원. 그죠? 네. 그 다음에 기인선상법. 기인선상법 기억나? 기인선상법 기억나면 문제가 쉬워져. 근데 모르면 좀 어려울 수 있죠. 기인선상법 뭐지? 기인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거야. 됐죠? 기인제도가 뭐야? 지방 세력가들의 자제를 붙잡고 걔네들 꼼짝 못하게 인질로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기인선상법은 내용이 뭐냐면 여기 지금 써 있어요. 기인이 반드시 향리의 자제일 필요는 없다야.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의 만약에 부모님이 중앙에 인질로 예를 들어 자식을 보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기인제도에 의해서 당신을 개경에 보내놔야 되는 거야. 근데 기인선상법이 실시됐어. 그게 보낼 필요가 없는 거야. 됐어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내겠어? 신발 클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말도 안 돼. 야, 누가 자식을 보내니? 맞죠? 어떻게 하겠어? 그냥 아무나 사서 보내는 거지. 아니면 집에 무슨 노비든 뭐든 뭐 똘똘한 애 하나 올려 보내든가. 되죠? 네. 그래서 기인선상법의 실시는 기인제도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만 남냐면 중앙에서 지방으로부터 무상으로 그냥 노동력을 조금 공급받는 거야. 왜냐면 각 지방에서 하나씩 올라오면 걔도 올라와서 뭐 그냥 일 시키면 되잖아. 그죠? 네. 자, 이게 뭐다? 기인선상법입니다. 자, 그리고 기인선상법 언제야? 이게 문종이에요. 문종.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알면 여기도 쉬워진다는 게 여기가 문종이니까 문종 이렇게 해서 어느 게 어느 자, 정책이 먼저야. 이렇게는 안 낼 거 아니야. 맞아? 그치? 자, 그러니까 니은이 현종이겠네.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문제 갑니다. 자, 첫 번째. 자, 성종이 제일 먼저 가면 되네요. 됐죠? 그래서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리을로 왔다가 무신조건으로 가면 되지.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자,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오답은 크게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 나온 김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향리 3단계, 삼리 3단계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여기서 그냥 한 번만 보고 갈게. 자, 첫 번째, 향리제. 향리직제라는 걸 처음 만든 거 누구야? 성종.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건 기본이야. 너무 기본이야. 여기까지 했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요 문제 풀면서 봅시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향리의 복색을 정확하게 정해주는 거야. 이게 현종 때예요. 그죠? 그럼 마지막 문종 때는 뭐냐? 문종 때는 향리, 그러니까 9단계. 그래서 이 향리의 9단계가 마무리, 최종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향리를 총 9단계라 그러는데 맨 위에가 호장, 그리고 부호장, 그리고 호정, 그 다음에 군정, 창정, 뭐 해도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맨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생리층. 그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단계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언제야? 문종이었습니다.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이것도 이제 정답이 좀 떨어졌는데. 자, 가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국왕의 제위 기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문제는 사료도 그렇게, 그러니까 요 자료도 아예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선지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정답률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사실은 위에 사료 정도는 뭔지는 알 수 있어.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터진 거야. 어떤 가라는 사건이. 그래서 가라는 사건이 터진 다음에 전라도에서 처음 시작됐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국 각도에서 본받아서 지금 지역 단위 방어 체계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였냐? 그 전까지는 원래는 진관 체제였어. 진관. 됐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군인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예를 들어 중앙에서 파견된 전체 지휘관이 지휘케 하는 광역 단위 방어 체계인 재승방략이라고 바뀐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재승방략으로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웬만한 도에는 원래 그러니까 지역 단위 방어 체계인 원래 이전에 지방 방어 체계인 진관 체제는 거의 없어진 거야. 그럼 다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재승방략 체제. 그러면 조선에서 지역 단위 방어 체계 진관 체제를 만든 건 누구야? 기억나지? 누구야? 세조. 근데 세조가 만들었던 지역 단위 방어 체계 진관 체계가 나중에
실제로 지역 단위 방어책이 좋은데 대규모 영역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사실은 우려들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실제 그 사건이야. 그러고 나니까 제승망약의 문제가 진관체제의 문제가 바로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규모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군대를 좀 한 곳에 모아서 뭐 대규모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광역 단위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등장한 게 뭐야? 제승방향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되는 거야? 을묘해변이 되는 거죠. 을묘해변 언제야? 좀 전에 됐다. 비변사 하면서도. 그지? 언제야? 명종. 그러니까 문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자, 명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자, 구황찰료.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책을 만들어서 지방의 수령들한테 구황의 방법을 백성들에 알리기 위해서 지방관들에게 보내준 책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제일 유명한 게 뭐야? 구황찰료예요. 이게 제일 유명한 거야. 이게 하나만. 됐죠? 네. 자, 그래서 구황찰료가 뭐예요? 황이 배고플 황자고 구가 구해줄 구자야. 그래서 배고픔을 구해주는 책이야. 됐죠?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그러니까 주된 내용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 그렇지. 잡곡 먹는 법.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참아줄 만해. 솔직히 잡곡 웰빙이잖아. 근데 요 다음부터가 이제 열받기 시작하죠. 그 다음이 뭐 도토리 먹는 법. 그리고 그 다음이 나무 껍질 끓여 먹는 법. 뭐 이제 이런 것들. 됐죠? 그래서 구황의 방법을 제시했던 구황찰료. 됐죠? 얘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게 조선의 구황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표적인 책이고요. 구황찰료 언제야? 이게 명종이에요. 되죠? 네. 자, 니탄계난. 니탄계난 오늘 낮에 우리 지방직 문제 풀이할 때도 이거 나왔었다. 그지? 니탄계난 언제라고요? 선조. 그리고 이걸 제압한 게 누구라 그랬어? 이걸 제압한 게 신립이에요. 신립. 누가 뭐래도 선조 시기에 최고의 명장 중에 하나지. 그죠? 자, 군적수포제가 처음 실시된 거. 이거 언제야? 중종.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사제강. 여사제강이 언제야? 이런 건 어렵지. 솔직히 이렇게 조선에 져서 어떻게 다 알아. 됐죠? 네, 그러려니 하세요. 그런데 이 여사제강은 이렇게 문제 풀면서 그냥 한번 보고 가면 돼. 어차피 그 정답 1번 아니야. 1번 정답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언제야? 17세기 현종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면서 한번 만약에 이거 이제 몰랐던 사람들은 여기다 한번 써놓고 되죠? 네, 그러면서 그냥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문제의 오답은 2번이 제일 많았었네. 실제 시험에서는 2번이 제일 많았었어. 자, 그다음 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8번. 자, 다음 역사적 이제 사건 순서대로 배우라는 것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건 정답률이 70% 이상 나왔던 문제야. 됐죠? 그냥 빨리 갈게요. 자, 맨 처음에 삼평동 이거 언제야? 삼평동보가 법정 화폐. 숙종. 모르는 사람 있어? 숙종은 화폐를 좋아해. 기억하죠? 자, 그다음에 임원경제지. 여러분 임원경제지는 이것도 오늘 낮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19세기에 저서들을 물어볼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실제 중요도보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19세기 저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진짜 낼 게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밖에 없어. 그 다음에 서유구는 조선의 3대 박학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죠. 박학다식. 뭘 물어봐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야. 됐죠? 뭘 물어봐도 막히는 법이 없어. 막히는 법이. 됐죠? 네. 그래서 뭐 정약용과 함께 진짜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서유구가 아주 중요한 백가사전식 농서를 하나 쓰는데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임원경제지. 됐죠? 이게 19세기 책이야. 근데 시기는 뭐 국왕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되죠? 약간의 논란이 있어. 근데 보통은 헌종식이라고 보기는 해요. 헌종이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9세기라고 나올 거야. 되지? 그래서 19세기 저서에서 물어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임원경제지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의외로 시험에 모두 나온다 그랬어. 이덕무의 손자 이규경이 있었던 오주연 문상전상고. 그것도 의외로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19세기 책이 별로 없거든. 시험에 낼 만한 책이. 됐죠? 자, 그다음 그리고 어설프게 내버리면 이게 또 19세기는 이게 근현대사랑 맞닿아 버려. 그래서 정대에서 이렇게 문제 낼 때 여러분 나름 보시면 그 근현대사 근대 계양기책 그런 건 또 같이 섞어서 잘 안 냅니다. 되죠? 네. 자, 그다음에 재헌절목. 재헌절목 언제야? 정조잖아. 정조. 응? 그래서 이거 말 그대로 재헌. 재헌이 뭐지? 그렇지, 저수지. 근데 저수지 중에 굉장히 큰 저수지를 재헌이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 재헌은
누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돼? 지방관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아예 그냥 규칙으로 만든 거야. 법령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 무슨 그 충남 서산에 저수지 하나가 완전히 문제가 생겼어. 그럼 나중에 국가에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거야? 이미 법령이 다 정해져 있잖아. 누구한테? 그렇지. 서산의 수령한테 책임을 묻는 거야.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재헌절목. 그러니까 되죠? 자, 언제야? 18세기. 정조. 자, 그다음에 민간의 광산 개발. 설점 수세. 설점 수세 언제야? 이거 무조건 기억해야 돼. 17세기 효종. 되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됐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정답률 70% 넘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자, 9번 정답률 73%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참고로 여기 있는 지금, 얘기들은, 그러니까 선지 있지? 선지랑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자료는 전부 한효 교수의 다우에서 갖고 왔습니다. 다우. 됐죠? 워낙 출제자들이 다우 많이 보니까. 자, 주례 나왔네, 주례. 자, 주례. 자, 군주와 재상의 권위. 그죠? 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대.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결정타야. 여러분, 위에 것만 바꾸는 정확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 주례라는 게 뭔지 기억나지? 주나라의 예법과 법률을 모아놓은 거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유교의 경전 중에 하나예요. 주례는.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보면 주례가 되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주나라 때 예법과 법률인데, 사실은 주례를 중시하는 학자가 한둘이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위에 걸로는 좀 어렵고요. 밑에 거에서 확실하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문제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과거를 통해서 관리를 뽑고, 근데 그 숫자는 너무 적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대부들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는 싸움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과거의 주기를 오히려, 그러니까 5년으로 늘리고, 3년마다 보는 시험을 5년으로 늘리고, 합격자도 줄이고, 대신에 뭐를 좀 늘려라? 천거제를 좀 늘려라. 이렇게 나름의 대안을 얘기했던 게 누구야? 성호 이익이지. 그죠? 네, 그래서 문제는, 자, 이제 성호 이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익 찾으시면 돼요. 이익. 자, 갑니다. 자, 모든 토지의 매매를 금지.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익은 뭐지? 그렇지. 토지를 다 매매하라는 거야. 아니, 쓸데없는 사람이 왜 갖고 있냐고, 농사 안 질 놈들이. 맞지? 다 자유롭게 매매해라. 근데 제한이 있어. 뭐는? 영업존으로 지정되는 땅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땅. 기억나죠? 그래서 영업존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자유롭게 매매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틀렸어. 자, 그 다음에 2번. 정답이네요. 됐죠? 안정복, 이중한. 그지? 자, 그 다음에 둔전론 나왔다. 둔전론. 됐지? 둔전론의 밑줄. 자, 그래서 이 둔전을 설치해서, 자, 경영 방법, 이런 수익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 둔전은 뭐냐면요. 여기서 지금 이 학자가 말하는 둔전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농장이야. 되지? 자, 그럼 이 사람 누군지 알겠어? 여러분, 이거 기출선지에서 살짝 변형된 건데, 원래 이게 다우의 문장이야. 다우 보고 기출이 낸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게 누구예요? 하면 서유구예요. 서유구. 서유구 좀 전에 들었는데? 이거 서유구 뭐 얘기할 때 얘기했더라? 임원경제지. 그 서유구. 그리고 서유구가 이 둔전을 얘기한 건 사실은 어디서 사실은 모티브를 얻었다 그랬어? 정조에게서. 그러니까 정조가 그러니까 수원화성 운영할 때 정조가 운영했던 국영농장, 대유둔전에서 사실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의 둔전론이라는 사상을 만들게 된 거야. 개혁안을. 자, 그래서 이미 3번은 기출로도 한 2번 정도 나왔던 겁니다. 되죠? 서유구의 둔전론. 됐죠? 9급에서 한 번, 7급에서 한 번. 되지?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그래서 공자가 만약에 중에 태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났다면, 됐죠? 그리고 춘추를 만약에 이 땅에 썼으면, 어디가 중하냐? 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역의 춘추론이에요. 중화가 왜 중화야? 중국들에게서 공자가 태어났으니까. 그럼 만약에 공자가 만주에서 태어났으면, 공자가 한반도에서 태어났으면, 공자가 일본 땅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 거냐? 됐죠? 이게 그 유명한 역의 춘추론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춘추론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시롱과 허자의 대화야. 그러니까 시롱이 허자에게 얘기하는 거지. 도대체 무엇이 중하냐?
그러니까 이제 허자가 막 당연히 공자님이 계시니 이거 중화지 막 이러다가 말이 막혀버린 거야. 말문이. 됐죠? 네. 그래서 이 의산문답이라는 책이 그렇게 실온과 허자의 대화법으로 고정관념을 깨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송대용의 역의 친출론. 자, 그래서 의산문답의 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은 다오에서 갖고 왔습니다. 전부.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번만 해볼까? 한마디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주례 얘기 나왔으니까 주례 얘기나 해봅시다. 주례. 주나라의 예법과 법률. 그러면 주례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례 되게 여러 번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주례만 쭉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뭐 할 때 나오더라? 일단은 첫 번째 육관 할 때 나와요. 육관.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 육전 조직 있잖아. 육전 조직. 그지? 2호의 병영공. 그죠? 근데 2호의 병영공이 실제로는 이게 어디에서 온 거야? 이게 주례 육관의 영향을 받은 거죠. 천지, 추나 추동. 그 천지, 추나 추동.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서 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호의 병영공.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할 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할 때 나오냐면, 주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조선의 실질적인 건국자라고 할 수 있는 정도전이죠. 정도전. 그래서 정도전이 토지개혁할 때 주례에 나와 있는 그 국유화의 개념. 그래서 실제로 그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악의 근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국가가 다 몰수해야 된다. 그래서 국유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숫자대로 개구수전의 원칙에 따라 백성들에게 경작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야 한다. 됐죠? 이게 삼봉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위화도 회군 이후에 정도전의 생각처럼 다 밀어붙이진 못해요. 되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소수파다 보니까 토지개혁은 한 발 물러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1391년에 과전법을 실시하죠. 그런데 과전법은 전시과랑 굉장히 비슷한 거야. 그래서 파격적 개혁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 전시과의 바른 단계로 돌리는 거야. 그 다음에 대신에 전시과에서 문제가 생겼던 대목들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게 보완책을 만든 거지. 그게 과전법이야. 그래서 과전법은 전시과랑 되게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정도전 얘기할 때 또 배우죠. 그 다음에 또 뭐 할 때 나오지? 그렇지. 예송할 때 나오잖아. 예송. 그지? 자, 예송 때는 이 주례에 나오는 주례 이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게 주례라는 게 이게 주나라잖아. 주나라. 그쵸? 그래서 주나라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뭐야? 바로 천자라고 하는 개념이야. 종법. 그렇죠? 왜냐면 이 혈연적 봉건제도의 한계는 뭐냐면 지금은 내가 그러니까 대빵이야. 그래서 각 지역에 내 동생들을 보내놓은 거야. 그러면 내 동생들이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한 대만 지나면 사촌지간이야. 한 대만 더 내려오면 팔촌이야. 여러분 평소에 저 팔촌들 좀 만나는 데 있어요? 누가 평소에 팔촌들을 좀 만나니? 경찰에 신고한다. 됐죠? 자, 16촌. 저는 16촌까지 만난다. 비밀로 하세요. 됐죠? 네, 그래서 남대잖아. 그지? 그래서 뭔가 위계질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종법의 출현이고 그러면서 탄생하게 되는 개념이 뭐야? 바로 천자라는 개념이에요. 되죠? 그래서 일반 제후들과는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천자 얘기하는 그 천명사상. 그래서 왕은 바로 누가 세운 자야? 하늘이 세운 자지. 그죠? 그래서 이 천명사상이 어디서 나와요? 주례. 그리고 이 얘기를 우리가 뭐 할 때 하냐면 바로 예송논쟁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송논쟁에서 이게 누구의 주장이야? 그렇지. 남인들의 주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윤유나 허목과 같은 남인들이 무슨 말이냐? 어찌 왕이 사대부냐? 왕은 하늘이 세운 자인데. 그죠? 그래서 천명사상 얘기하죠. 또 뭐 있어요? 또 주례 대표적인 게 뭐 있지? 웬만큼 얘기했나? 웬만큼 얘기했어? 또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는 지금. 그죠? 자, 대표적인 인물이 남인들이에요. 남인. 그리고 남인 중에도 특히 남인의 기반을 두고 있는 중농 실학자들. 그리고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또 정약용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했잖아. 실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이잖아.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지금 현재 조선이 문제가 많다고 바꿔야 한다고. 근데 그 바꿔야 한다라는 개혁안을 제시하는 게 중농실학이랑 중상실학이지. 근데 그 둘이 다르다 그랬잖아.
중농실학은 굉장히 과거지향적이야. 그러니까 중농실학자들은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가장 이상적인 시대가 주나라 때야. 주나라 때로 돌아가야 된다야. 됐죠? 그래서 과거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중상실학자들은 뭐라 그랬어?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를 봐라. 옛날에 우리가 저렇게 오랑캐라고 했는데 저들이 저렇게 잘 나간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저렇게 잘 나가는 청나라를 부정할 거냐.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냐. 선진국 이제 청나라를 진짜 중국이라고 인정하고 배우자. 이런 입장이 뭐예요? 북학파. 중상실학이 되지. 그래서 중상실학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야. 되죠? 둘이 조금 다르다 그랬어. 되죠?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 남인, 특히 이제 중농실학자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 따로 한 번만 더 적으면 정약용입니다. 특히 정약용의 여러 가지 사상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중앙정치기구부터 시작해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조선사회 전체 개혁안을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경세유표예요. 그런데 경세유표에서 조선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경세유표가 가장 많이 근거를 삼는 게 주례입니다. 주례. 그죠? 그래서 자, 주례와 관련된 거 생각나는 거 그냥 말씀드려봤어요. 또 있나? 또 있어? 이 정도 합시다. 대신에 뭐랑은 완전 다른 거야? 주자가래랑 완전 다른 거야.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러지 말고 하나도 안 똑같은데? 이랬죠? 글자도 2배 차이 나는데? 되죠? 주자가래는 뭐라 그랬어? 이건 남송 때 주의의 책이야. 됐죠? 이건 시대가 달라. 너무 멀다. 와, 남송이랑 여러분 주나라는 은주, 춘추전국 지나나냐. 이거 한 2500년은 차이 날 것 같은데? 됐죠? 너무 멀지? 그래서 남송 때 주의가 쓴 살아가는 예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잠깐만요. 자, 이걸 아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안 하고 가면 안 되죠.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그죠? 네. 자, 참고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지금 그 주례 정신에 따라 이거는 원래 남인 쪽, 중농실학자들이 원래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보이면 정약용과 같은 중농실학자냐? 뭐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정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정약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밑에를 보니까 분당론이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익이에요. 그죠? 정약용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제 10번 갑니다. 자, 10번 정답률 60% 정도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다음 법령이 종속했던.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일제강점기 1기, 2기, 3기 문제 이거 나올 때 예전에는 그냥 1기, 2기, 3기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요 스탠다드형에서 변형이 한 2개 정도 있다 그랬잖아. 하나가 뭐라 그랬어? 지금 같은 이런 문제. 됐죠? 그래서 회사령을 주고 회사령이 존속했던 시간. 그러면 몇 년에서 몇 년이야? 1910에서? 그렇지, 1920. 또는 만약에 조선 태용령을 주면 1912에서 1920. 만약에 치안유지법을 주면 1925에서 45.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네. 그래서 그런 변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어떤 법령이나 어떤 사건 하나 주고 다음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또는 이후에 있었던 걸로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 자료에 국가총동법이 나왔어. 그럼 국가총동법 몇 년이야? 1938. 그러면 1938년 이후. 이렇게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또 하나의 변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문제 만들었고요. 자, 10년에서 20년 고르는 문제 고르시면 됩니다. 자, 법용 사건 언제야? 백오인 사건. 1911. 이걸로 뭐가 해산되는 거야? 신민회. 그죠? 자, 조선국권 회복단. 몇 년이야? 몰라. 그러니까, 근데 조선국권 회복단 뭔지는 알잖아.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럼 어떻게 맞추니? 됐죠? 그래서 연도는 몰라도 대충 뭔지는 알아야지. 뭔데? 1910년대 비밀결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비밀결사 기억 잘 안 나면 비밀결사 대부분 이렇게 된다 그랬지? 자, 임병찬의 독립의금부가 1912. 박상진의 대한강복회가 1915. 둘이 대표잖아. 그래서 나머지 1910년대 비밀결사는 그냥 그 안에다 다 넣어놓으면 돼. 여기까지 되죠? 끝. 어차피 하나씩 연도 어떻게 외워? 자, 성주기 몇 년이야? 그럼 어쩔 거야? 그럼 뭐 연도 다 외울 거야?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맞고요. 니은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신문지법 살림법 조심해야지. 됐지? 신문지법 언제야? 신문지법 1907. 보안법 언제야? 1908. 출판법 언제야? 1909. 그렇죠? 일장육이 들어가기 전이야.
그렇지? 1107 일제 탄압이 절정으로 갈 때. 됐죠? 그래서 이거 1107 신문지법. 그래서 특히 신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대한매일신보 만들려고 그 실제로 제정했는데 오히려 대한매일신보를 못 잡잖아. 대한매일신보를. 왜? 외국인? 영국이 발행인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1108년에 신신문지법. 그러니까 신문지법 개정판까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1910년 대한매일신보를 무력화시키지.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그 총독부 기관지 그냥 매일 신보를 만들어버려요. 되죠?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산림법은 1908입니다. 이건 연도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 광업령, 임야조사령, 산림령 이거 얘기하지. 그거는 전부 1910년이야. 됐지? 그러면 지금 요거는 뭐냐면 1910년 국권비탈 직전이야. 됐죠? 1908. 연도까지 몰라도 돼.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1911년 산림령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산림령, 어업령, 임야조사령, 광업령 이거 전부 언제야? 1910년 일본이 재정확보할 때. 재정확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소작조정령. 여러분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한 것 같은데. 소작조정령 언제야? 1932. 이거 뭐랑 같이 붙여놔야 된다 그랬어? 1932년 농촌진흥운동. 그치? 그래서 농민들 회의하는 거야. 32년 소작조정령.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 34년 조선농지령. 됐죠? 조선농지령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에요. 자, 임시정부가 충칭이 있을 때, 자, 일어난 사실로. 이거 뭐 대부분 다 맞췄네.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11번. 임시정부가 충칭이 있을 때 일어난 사실. 그래서 김규식이 당연하죠. 이게 몇 차 개헌이야? 44년 4차. 아니, 44년 5차. 5차. 주석? 부주석. 그러니까 충칭부 맞잖아요. 자, 한인애국단은 1931. 여러분, 이게 순서 기억나? 만주사변, 아니, 만부산 사건, 만주사변, 그리고 한인애국단.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32년 1월 이봉창에 의거. 그리고 상하이 사변. 그리고 상하이 전승기념 축하 행사를 훈코공원에서 하는데 이번에 누가 가는 거야? 윤봉길에 의거. 그리고 나면 임정의 이동이야. 이해됐죠? 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한인애국단 만들어지는 건 어디야? 상하이잖아. 아직 떠나기 전이잖아. 자, 그 다음 한국국민당. 이거 최근에 많이 나온다 그랬지. 한국국민당 누가 만들지? 김구. 왜 만들어? 김원봉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민족주의 총망라된 거대 정당.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임시정부가 김구 합류하라 그러니까 김구가 뭐라 그래? 누구로 오라 그래? 그리고 참여 안 하고 니들이 자꾸 정당 만들면 나도 만든다. 그래서 35년 11월에 혼자 독자적으로 만드는 게 한국국민당. 됐죠? 그래서 한국국민당, 김구 한국국민당 만드는 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일단 이게 지금 봐봐. 최근에 한국국민당이 오답선지로만 계속 나와. 그럼 오답선지로 계속 나오면 조만간 정답으로 한번 걸려. 됐죠? 근데 이때 주의사항은 일단 35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월까지 외울 수는 없지만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의열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청천 조소안까지 다 합류하는 그러니까 민족 단일 정당을 목표로 해서 중국 관내에서 민족혁명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지. 근데 거기 참여 안 하고 만드는 거니까 민족혁명당이 먼저고 그 다음이 김구의 한국국민당이야. 됐죠? 네, 이렇게 스토리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표회의. 이게 뭐 설명이 필요해? 자, 그래서 여러분 국민대표회의는 올해 국가직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국민대표회의 사료를 근데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대표회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그 사료를 보면서 국민대표회의를 읽어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읽은 사람은 사실은 뭐 실수가 좀 있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1923년 그러니까 틀렸잖아.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 갑니다. 자, 고려말 군제개혁에 이제 대한 거야. 그래서 얘는 막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군사제도잖아. 그냥 그게 이유야. 그게 이유. 정답률에 떨어진 이유. 자, 갑니다. 자, 원나라 영향으로 5개 만호부. 맞지? 이거 언제야? 이게 원가석기 5만 호부잖아. 우리 5만 호부라고 하죠. 십진법으로 묶는 거. 만명 단위로. 그 다음에 중앙의 도통사가 각도의 장군을 지휘했다. 여러분 이거 낯설지? 그냥 문장만 보고 갑시다. 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 최영이 고려말에 보면 5도 도토통사야. 그렇죠? 최영. 그렇지? 네, 그래서 이성계 반대쪽에 있었던. 자, 그래서 도통사라는 게 고려말입니다. 고려말.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군 유기제를 개편해서 별시위 내금. 여러분, 요거 하나는 기억나지 않아? 이게 내금이가 뭐라 그랬어? 국왕의 호위 군대 중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전부 하여튼 뛰어난 무사들은 무조건 내금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가 쓰고 옷도 되게 화려해. 하여튼 제일 멋있게 나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씨발 무조건 내금이만 나와. 내금이만. 그치? 내금이만 나오는데 얼마 전에 그 좀비 영화 뭐 외국인들도 많이 보고 요새 또 그거 뭐죠? 그렇지. 킹덤. 그것도 난 좀비 안 좋아해. 나 피 흘리는 거 딱 질색이야. 그런데 물론 다 보긴 했어요. 뭐 이렇게 조금씩 보다 보니까 그냥 다 보게 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보니까 거기 그 무사들 제일 강한 애들 맨 처음에 나온 애들 보면 내금이야, 내금이. 됐죠? 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뭐 어영청도 좀 나오고 뭐 훈련대원도 좀 나오고 막 그러긴 하는데 어쨌건 그래서 내금이는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국왕의 친위 부대예요. 되죠? 네. 그래서 국왕을 호위하는. 됐지? 그래서 이거는 자, 조선에는 아니 고려 때는 없습니다. 됐죠?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3군 도총제부. 이건 기억나? 이게 막 완전 고려 말이지. 이건 공양왕 때. 이게 언제 다음이라 그랬어? 위화도 해군 다음이야. 위화도 해군 다음에 이성계가 완전히 군권을 잡고 군대를 재편해. 이게 뭐냐면 3군 도총제부야. 그래서 이게 조선 건국 딱 이후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나중에 오위도총부가 되는 거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세조 때가 되면. 됐죠? 네. 그래서 3군 도총제부 고려 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상군부를 거쳐서 응상군부, 상군부, 그리고 오위도총부. 뭐 이렇게 조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군사제도니까 조금 정답률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17번이에요. 자, 17번 전에, 자, 나머지 문제 갑니다. 자, 13번. 자, 13번은 저서 순서대로인데 정답률 한 60% 정도 나왔네요. 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홍길동전 언제야? 홍길동전. 홍길동 누가 써? 허균이 아주 대표적인 광해 배풀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광해군 때 도승지이기도 해요. 도승지. 가장 대표적인 도승지. 근데 광해 때 사실은 반란 사건이 너무 많아. 그래서 허균도 그 반란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은 광해 때 죽임을 당해요. 실제로 광해는 허균을 죽이고 나서 사사하고 나서 많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많이 후회했다고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니까 허균, 그러니까 광해. 그치? 자, 그 다음에 금오신하. 금오신하 누가 썼지? 김시습. 김시습이 뭘로 유명해? 생육신. 사육신 여러분 마음대로 죽이면 안 돼. 이해됐죠? 이분은 살아서 관직을 그러니까 그만두고 전 막 세상을 떠돌잖아. 됐죠? 그래서 나중에 조선의 도가의 가장 중심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시습은 가장 대표적인 도인이지 도인. 되죠? 나중에 도인이 돼요. 자, 그다음에 양반전은 박지원. 여러분 그러면 연안박지원 그러면 딱 언제야? 딱 정조잖아. 그죠? 네, 18세기 정조. 자, 근데 마지막 사실은 규사가 어렵습니다. 규사가 여러분 그 내용이 뭔지는 혹시 기억나세요? 규사? 이게 내용이 뭐냐면 중인문학이야. 여학문학. 그런데 내용은 서울의 역사를 써놓은 거예요. 서울의 역사. 그죠? 근데 이 책은 19세기야. 19세기. 그리고 작자는 미상입니다. 그죠? 네. 뭐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상이야. 그래서 19세기 철종 때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19세기 정도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그럼 이제 정답 몇 번이야? 3번. 그지? 자, 14번 갑니다. 자, 얘는 뭐 거의 다 맞췄던 문제야. 거의 뭐 90% 육박하는 문제야. 자, 이 나라는 어디야? 신라. 그러니까 신라를 고르는데 틀린 거. 뭐가 틀렸어? 2번. 안 해도 되죠? 됐죠? 그래서 가. 이런 말 나오면 어디야? 고구려 아니면 부여. 틀렸잖아. 자, 그래서 다음 15번. 15번도 정답률 뭐 78% 좀 넘네요. 자,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니 잘하셨던 게 아니라 뭐 쉬웠던 문제야. 자, 갈게요. 자, 조일묘기칙. 그 밑에 내려왔더니 자, 조일소조교 부록을 제정해서 약간이 아닌데. 됐죠? 이렇게 말하면 뭐야? 83년 통상장정 개정이잖아. 그죠? 틀렸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지 통상권 때문에 자, 그래서 상회사들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 거기 지금 보이는 평양의 대동상회, 서울의 장통회사, 그 다음 개경의 종삼회사, 이런 상회사들이 1880년대 만들어지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일무역규칙. 자, 조일통상장정을 개정해서 방공령 선포하도록 맞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농업을 이제 구실로 해서 국유지와 민유지. 그래서 이게 보안해야 동광회사가 자, 이런 것도 요구 저지했다. 그치? 맞잖아요. 황무지 개간 요구. 자,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16번입니다.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기억. 봤더니 뭐야? 이거 너무나 유명한 글이다. 그치? 이게 뭐예요? 단지 신채호의 조은사연구초의 한 대목이죠. 조선 일천내 제1대사건. 그치? 그래서 기억이 누구야? 묘청. 그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자, 17번 문제 좀 틀렸는데, 여기는, 이 문제는 실제로 정답률 좀 떨어졌던 문제인데,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뭐야?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순서인데, 그냥 6.25 전쟁만으로 순서를 하는 게 아니라, 6.25 전쟁 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 우리가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그 정책 사건들이랑 같이 섞여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여러분 요건 알지? 2대 대통령 선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야? 부산. 그래서 일명 부산 정치파동. 원래는 국회의원이 간선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쟁 중에 부산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직선제로 바꿔버리잖아. 그 다음에 거수기리 표결로. 그지? 기억나죠? 1차 말차기원의 결과. 그래서 2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다시 당선되는 거죠. 이게 6.25 전쟁 중. 그지? 이게 몇 년이야? 52. 그래서 52년 1차 발췌개헌 바로 다음이죠. 그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 1.4 후퇴는? 그렇지. 이건 바로 51이잖아. 51년 1월이겠지. 1.4 후퇴니까. 당연한 얘기야. 자, 그 다음. 근데 이제 요게 어려워. 그 다음이. 근데 거제도의 방공포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렇지. 원래는 53년 5월 내지 6월에 원래는 이게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거였어. 근데 이승만이 계속 반대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갈등. 특히 미국의 새롭게 대통령이 됐던 아이젠하워.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막 밀어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이 날 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거제도에 가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휴전회담 바로 직전이야. 아니. 휴전협정 체결 바로 직전이야. 휴전협정이 언젠데? 53년 7월. 7월 27일. 날짜까지는 몰라도 돼. 자, 그러니까 이게 휴전이 53년이잖아요. 53년 7월. 그지? 그러니까 방공포로 석방은 바로 전이야. 6월. 되죠? 근데 어쨌건 그 전이라는 것만 알면 돼.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어려운 건 얘 때문에 어려운 거야. 얘 때문에. 거창양민 학살 사건이 언제야? 이게 바로 1.4 후퇴 때문에 1.4 후퇴 바로 직후 얘기예요. 되죠? 요것만. 됐지? 그래서 이게 50년 2월입니다. 2월. 아니 50년이 아니라 51년. 되지? 그리고 여러분 요거 기억할 때 하나 좀 같이 기억하면 좋아. 이거 같이 써드릴게. 자, 요때 똑같은 시기에 바로 요 시기에 같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건이 국민방위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거창양민 학살 사건과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승만 정권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진짜 원사이드 게임이 될 만한 거야. 다 썩어 빠진 친일 경찰, 친일 군인들 데려다 놓고 막 그 짓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행군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승만이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되는 거야. 그치?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떨어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근데 진짜 이승만이 진짜 승부사야. 승부사. 여기서 승부수를 또 던져. 됐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근데 결론은 뭐야? 저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승만의 지지층이었던 북쪽 그리고 또 한민당. 근데 한민당은 사실 이승만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친이승만적인 사람도 있고 막 좀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싹 다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범석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51년 12월에 바로 그래서 자유당을 창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 자유당을
베이스로 해서 그러니까 새 정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을 자유당 정권 하는데 처음에 대한민국 수립과정 얘기 이제 처음에 보면 계속 독촉이랑 한민당 얘기만 나오잖아. 그러면 자유당은 언제 나오는 거야? 자유당은 6.25 전쟁 중이야. 그죠? 그리고 이제 51년 자유당의 창당이고, 되지? 그리고 뭐로 가는 거야? 발췌개헌, 1차 개헌이죠? 그리고 2대 대통령 선출.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가.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도 우리 이승만 각하께서는 부산에 가서 매우 바쁘셨던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순서 다 나왔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자, 정답은요. 이게 이제 거창혁명 학살 사건. 요거 위치 놓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정답이 많이 떨어졌던 거야. 정답 3번이었습니다. 되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 자, 18번 같은 거 틀리면 안 되지. 자, 딱 보니까 뭐야? 황통사. 그러니까 누구예요? 백암? 박은식. 자, 정답률 한 70% 정도 나왔던 문제고요. 자, 밑에 나와서 정답 1번. 그지? 자, 정체선언을 극복하는 거. 이건 누구예요? 백남은. 자, 그리고 여의당 전서회.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 이름은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 조선학운동. 1930년대 조선학운동. 정확하게 34년이라 그랬지. 근데 30년대라는 것만 아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박은식은 2대 대통령이지. 초대 대통령은 누구야? 이승만.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자, 19번 여러분 이거 실제로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자, 얘는 그냥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의미가 뭐냐면 사료 그냥 눈도장 찍어달라는 거야. 사료. 되죠? 그냥 사료만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뭐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일단 봐봐. 일단 여러분 이거 알겠어? 제일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누구야? 보면 얘는 바로 알겠지. 왜 우리가 총을 들 수밖에 없는가? 이게 한 문장으로 끝난 거야. 그지? 뭔데?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답은 어렵습니다. 답은 뭔지 알겠어? 답은 뭔지 알겠어? 그렇지. 기자들의 언론자유 수호운동. 언론자유 수호운동 언젠지 기억나? 70년대. 70년대 이게 유신체제야. 유신체제. 유신체제야에서. 되죠? 네. 일단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근데 공부를 조금 더 한 사람은 근데 이걸 알았다 그래도 이게 맞추는데 좀 어려워. 그럼 이제 조금 한 사람들은 이게 74년이에요. 73년에서 74년 넘어갈 때. 그러니까 처음에 시발은 이게 동아일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정부의 비판적 기사를 썼다가 된통 당한 거지. 거기다가 또 이제 쓰려고 했다가 중간에 중앙정보부에 그러니까 중앙정보 요원들이 조판실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동아일보 편집장이었던 박건우 씨가 중앙일보 요원들 출입 못한다. 다 막아버린 거야.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검열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동아일보가 신문이 나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던 거야, 동아일보가. 그러면서 나머지 언론들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론자유운동이에요. 자, 그다음에 라버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근데 이거는 대신에 키워드 하나로 나와야 돼. 키워드 하나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뭐 정부를 비판하고 뭐 어쩌고 그건 알겠는데 여기 나오잖아. YH. 그렇죠? YH 사건. 그래서 YH 사건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에 무슨 민주공화국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는 이 부정함이 야당 파괴 음모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YH 사건 바로 다음이지. YH 사건 언제야? 79. 그래서 YH 사건 순서 기억나? 그다음에 김영삼 국회 영구제명. 그리고 부마항쟁. 그리고 유신의 종말 12.6 사태야. 됐지? 순서 이렇게. 79년.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뭔지 아시겠어요? 키워드 잡아볼게요. 자, 민주구국선언이래요. 근데 이 민주구국선언에선 제일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키워드만 잡아볼게요. 이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는 거야.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바로 2번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바로 경제개발이야. 그러니까 경제개발이면 경제 입국의 구상이면
모든 게 다 만능 열쇠야. 여러분, 이 땅에서 한동안 정말 독재 정권이 이걸로 다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권한, 기본권 이런 거 다 무시할 때 항상 주제가 뭐냐면 경제 제일주의야. 경제를 살린다. 경제를 살린다. 이걸로 밀고 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젠 아니라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민주주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경제 말했던 그 근본적 정책과 시각에 대해서 우리는 재검토해야 한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건 유신체제 반대의 가장 대표적인 76년. 그러니까 야당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서 발표했던 3.1 민주구국선언입니다. 됐죠? 그래서 유신체제 반대운동의 대표야. 그러니까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냥 사료, 그냥 눈도장 좀 찍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런 의미에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맨 처음이 뭐야? 유인체제 반대 운동에 다가 제일 먼저 나와야지. 그지? 그러니까 다는 사실은 좀 어려운 거야. 되죠?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그냥 하고 보고 가시죠. 자, 다가 제일 먼저고요. 자, 그다음이 뭐예요? 자, 그다음이 민주구국선언. 그지? 자, 그리고 그다음이 뭐가 되는 거야? 너 어디로 가니? 그리고 그다음이 뭐가 되는 거야? 그다음이 79년이고. 그리고 그다음이 80년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었습니다. 되죠? 여기 나머지 오답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9번 했고요. 자, 마지막 20번. 자, 마지막 20번은 뭐 정답률 63%, 64% 정도 됐던 문제야. 자, 다음 인물 누구야? 율곡 2죠. 자,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인식과 학식을 수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뭐야? 성악군주론인데 누가 중요해? 왕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해야 돼. 주관적 성취. 이러면 누구예요? 이황. B. 자, 그다음에 이보다 기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노장 사상에 개방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야? 그렇지. 서경덕. 되죠? 화담 서경덕이지. 자, 그리고 3번 성략적 질서보급. 그래서 동몽선습. 동몽선습 기억해야 돼. 동몽선습 누구예요? 동몽선습 그러면 박세무. 기억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였지? 내용이? 그렇지. 어린이를 위한 초등 역사 교과서.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동몽선수 박세무 얘기할 때 내가 그 말도 했는데 그 조선에서 성략이 심화되는 게 언제야? 16세기. 그 대표적인 국왕이 누구라 그랬어? 중종.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 16세기 중종 문제가 제법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 이때야. 그치? 그래서 동몽선수 언제야? 중종. 됐죠? 그 다음에 향약이 최초로 시작되는 거 언제야? 여시향약. 중종. 서원 중에 주세붕이 백운동선 처음으로 만드는 게 언제야? 중종. 됐죠? 이 중종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 그지?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동몽선습 말고 또 뭐 있죠? 뭐 훈몽자배, 최세진의 훈몽자배 같은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성략적 질서 강화와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지. 근데 하여튼 뭐 최세진의 훈몽자배 이런 책도 중종 때이긴 하고요. 뭐 하여튼 이륜행실도. 김한국이 이륜행실도 편찬하잖아. 이륜행실도도 언제야? 중종. 그래서 성략적 질서 강화 그게 많아요. 근데 어쨌건 최근에 중종이 좀 심해 나오니까 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답 4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3회차 다 했습니다. 끝. 되지? 자, 그다음에 이제 4회차 할게요. 4회차 바로 들어갑니다. 자, 4회차는 정답률이 그러니까 평균이 71점 정도 나왔어. 그러니까 이 시험은 쉬웠던 시험이에요. 되죠? 네. 그래서 아까랑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3회차랑 기본적으로 한 10점 정도 차이 나지. 그지?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점수도 그 정도 차이가 나면 괜찮은 거야.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낮에도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제가 이제 평균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어려운데 이게 10점이 지금 높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까 건 10점이 낮잖아. 그러니까 나는 10점이 좀 낮아도 돼. 근데 조금 어려우면 10점이 아니라 20점, 30점씩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도 있냐면 쉬워도 한 90점 정도를 맞는 어려워도 한 90점 근처를 맞는 거야. 막 혼자서 열심히
근데 엄청 쉬웠대. 그래서 점수 엄청 높아. 그래도 똑같이 90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답률이 나오면, 그래서 제가 정답률 평균, 이런 것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또 공부하시면서 본인을 체크할 때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조금 어려우면 많이 틀리는 사람들은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기간이 짧았건 어쨌든 간에 뭐 자기만의 뭐 예를 들어 이유는 있겠지만 일단 공부가 너무 얄팍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만 진짜 계속 반복적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사를 할 때 예를 들어 뭐 필기노트 정도만 그냥 계속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만 그냥 빨빨빨빨빨 보고 이렇게만 예를 들어 좀 했다든가. 그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걸 만나면 쉽게 긴장하고 멘탈이 좀 흔들리면서 실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좀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떤 경우다는 걸 본인이 좀 알고 그러면 거기에 조금 대비를 하셔야죠. 되죠?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4회차는 정답률이 높은 관계로 자, 금방 하겠는데요. 자, 빨리빨리 갈게요.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구강이야. 자, 이거 정답률 94%가 넘었던 문제야. 이건 진짜 틀리는 게 이상하지. 자, 누구야? 근초광.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1번은 누군데? 계로왕. 되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이 문제도 거의 정답률이 93%, 94% 정도 나왔던 문제야. 되지? 이게 뭐야? 민정문서. 되죠? 근데 보면 하여튼 민정문서를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민정문서 나오면, 근데 민정문서, 그러니까 나오는 게 뻔해, 항상. 그지? 민정문서는 문제가 그냥 물어보는 것만 물어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되죠?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민정문서는 몇 년마다 문서를 업데이트하지? 몇 년마다 작성하는 거야? 3년. 그래서 증감을 표시하지. 그래서 인구 변동의 증감. 그런데 뭐까지 표시하냐면요. 그 애니멀들 있잖아. 가축수의 증감도 표시를 해요. 소, 말,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숫자 바뀌는 거. 그가 3년 동안 얼마큼 증감했다. 늘었다. 줄었다. 다 표시해. 근데 뭐도 표시하냐면 뽕나무, 잣나무. 그 추리들 있잖아. 각종 추리들. 발음이 안 좋아? 자, 어쨌든 간에 그 나무들이 늘었다 줄었다 그 유실수에 대한 것도 다 기록해. 증감을.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오직 토지의 증감만 표시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토지에 대해서는 총 얼마다. 그냥 끝이야. 천주이답이 얼마고 그다음에 내실홍답이 얼마고. 됐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지난 3년간 그러니까 뭐 땅이 얼마큼 늘었다 줄었다 없습니다. 그죠? 그게 특이한 거지.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 정답률 95%야. 그치? 틀리면 안 되지. 자, 그는 누구야? 의상. 여러분, 지방직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가 승려라 그랬어, 승려. 되죠? 자, 그래서 의상입니다. 자, 문제 갑니다. 자, 옳은 거예요. 자, 당나라 유학 가서, 자, 그 다음에 유학 가는 길에, 자, 끝났네. 됐죠? 해골물의 유이라. 누구야? 원효. 자,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옷세벌과, 그 다음에 옷세벌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 그러니까 참 의외죠. 그러니까 의상이라서 이분이 의상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의상이 세 벌밖에 없어. 되죠? 그리고 무소유를 실천했다. 되죠? 네, 그래서 청정계열은 자, 그래서 이건 8종 교과서 문장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 지학서 교과서랑 이런 교과서들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은 원효고요. 그다음에 4번은 누구야? 해초지, 해초. 그죠? 자, 옆으로 넘어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구강이에요. 자, 누군지 알겠어요? 자, 청해진 설치 나왔다. 맨날 나오지? 장보고의 청해진. 누구라고요? 흥덕. 됐죠? 자, 일본가, 여러분, 요거. 이게 못 본 문장 아니야? 이거 일부러 넣은 거야. 1번. 근데 이 문장은 통일신라가 일본과 다시 정식 수교를 맺어. 언제? 하면 애장왕 때야. 그런데 이게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야. 지금 이 문장은 다우에서 갖고 온 거야. 한용 교수의 다우에서. 그래서 누구라고요? 애장왕. 애장왕 누군진 기억나? 누군진 기억나요? 몰라도 돼. 그러니까 신라 하대의 시작. 김양상. 김양상이 선덕이지. 여왕 퇴장이야. 선덕. 그런데 김양상이 원래
그러니까 무열의 직계였던,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왕하고 싶었나 봐. 진짜 다 늙어서 해요. 다 늙어서. 그것도 아주 어린 왕, 해공왕. 해공왕이 죽을 때 나이가 22살인가 밖에 안 돼. 그 어린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거 아니야. 근데 얼마 못 가. 죽어. 그런데 아들이 없어. 그래서 이제 미안했는지 원래 이제 무열계 직계한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잖아. 그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김주원 아니야. 김주원. 그런데 여기에 선덕왕 밑에 있었던 경신이 뚜껑이 열린 거지. 그럼 나는 뭐냐? 평생 네 그림자였던 나는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원을 몰아내고 이 사람이 왕위에 올라요. 야, 이 사람이 아니지. 주원을 몰아내고 경신이 왕위에 올라. 맞아? 그럼 이 경신이 누구야? 이 사람이 바로 원성왕이죠. 원성왕. 그럼 원성왕 그러면 일단 하나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원성왕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나오면 일단 기본이 뭐야? 무조건 독서삼품과야. 원성왕은 독서삼품과. 그치? 그런데 원성왕 아들이 누구냐면 소송이야. 그래서 소송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소송왕이 갑자기 죽어. 그죠? 그래서 그의 아들 어린 애장이 왕위에 오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의 어린 아들 애장왕이 왕위에 올라요. 바로 이때야, 이때 지금. 됐지? 지금 1번 선지가 뭐라고요? 애장왕. 우리가 애장왕 따로 배우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요 선지 1번. 이게 다우 문장이니까 밑줄 치고 끝 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 이렇게 못 보던 거 내가 계속 보여드리는 건 보고 끝인 거야. 이제 와서 뭘 외우니. 한국사는 어차피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싸움이야. 봤냐 안 봤냐 싸움이야. 그냥 보고 가면 되는 거야. 됐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됐지? 객관식 시험 아니야. 자, 그래서 애장왕. 근데 이 어린애 애장이 왕이 되니까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야? 그렇지. 소송왕의 바로 밑에 동생이 있어. 바로 밑에 동생. 무서운 쌈춘. 이 사람이 누구야? 바로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해. 그래서 왕위를 찬탈하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헌덕왕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선덕여왕은 아니 선덕왕 잠깐만 그러지 말라 그래놓고 그러니까 선덕왕은 신라 하대의 시작이다. 그냥 그 얘기고 원성왕은 독서삼품과 얘기하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소송애장은 할 얘기가 없어. 근데 애장 얘기가 하나 있으니까 일본과 공식적으로 수금해졌다. 지금 내 밑줄 하나 쳐달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애장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는 무서운 쌈춘이 헌덕이야. 그래서 헌덕왕 때 뭐가 터지냐면 그러니까 이 주원의 아들이 그러니까 헌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김주원, 김원창은 전부 무열계 직계들이라고. 근데 여기는 다 지금 뇌물 반계들 아니야. 그러니까 뇌물 반계라는 놈들이 그러니까 왕이 지들끼리 잔탈하고 아주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김원창이 헌덕왕이 즉위하고 나면 이 사람이 명분을 얻어. 그래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사건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김원창의 난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외우기도 좋다 그래서 헌덕왕 때 김헌창의 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김원창의 난은 굉장히 컸던 사건이야. 물론 이게 진압되고 나면 그 아들 김범문이 또 한 번 난을 일으켜. 근데 이 사건 별로 안 중요해. 근데 김원창의 난은 정말 신라가 반으로 나눠졌어. 그래서 9주 5소경 중에 4주가 사실은 김원창을 지지했고 3소경이 김원창을 지지했었어요. 됐죠? 그 신라가 진짜 반으로 딱 나눠져서 싸웠던 이건 왕위쟁탈전, 신라 하대 왕위쟁탈전의 얘가 대표야. 대표. 김원창의 난. 됐죠? 그래서 이때 국호는 뭐야? 경운. 되죠? 네. 그래서 그래 그만할게요.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애정왕 얘기하다가 애정왕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여기 뭐 쭉 가계도를 얘기하게 됐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이에요. 자, 집사성의 명칭을, 집사부의 명칭을 집사성. 이게 누구야? 통가. 자, 그 다음에 독서삼품가. 누구야? 독서삼품가 그러면 원성.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김지정의 난. 그래서 이제 김지정의 난 때 누가 죽어? 해공왕. 이게 바로 해공왕이 죽는 해야. 됐죠? 780년.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볼게요. 자, 2번을 정확하게 모르면 1번 선지가 굉장히 낯설다고. 그러니까 조금 틀릴 수 있죠. 됐죠? 그래서 자, 집사부를 집사성으로 바꾼 게 이게 원성왕이에요. 되죠? 네. 그래서 아니 흥덕왕이에요.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되지? 그러니까 2번 선지도 심화예요. 심화. 그러니까 그냥 노트장만 찍고 갑시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정답이 엄청 높았어. 87%, 88%. 자, 나 사이야. 가는 밭들이 뭐야? 예종. 나는 밭들이 뭐야? 의종.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인종. 2번이 정답이지. 됐죠? 경사육합. 되지? 그러니까
그 국자감 제도를, 그러니까 국학칠제는 원래 누가 만든 거야? 아버지 예종이 만들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 아들 인종이 다시 요걸 이제 좀 정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강예제라고 하는, 그 강예제가 그 무학제인데, 그 무과 배우는 거, 무예 배우는 거. 그래서 그 강예제를 없애고, 그 다음에 그거와 연동되어 있는 무과도 없애버리지.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정비하는데, 그 최종판이 뭐냐면 경사육학이야. 그래서 우리가 경사육학. 그럼 이거 이제 정의정돈하면서 이제 국장관 같은 경우도 경사육학. 됐죠? 그래서 유학부랑 잡학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유학부 같은 경우에는 뭐 국자학반, 태학반, 사문학반 뭐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거 있잖아. 그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종이 또 뭐 하냐면 지방에 향교 설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향학을 진흥시켰다. 이렇게 평가받는 왕이기도 합니다. 되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남경, 승격에서 삼경. 이러면 누구야? 문종. 되죠? 동경이 탈락하고 남경. 여러분, 그냥 삼경제라 그러면 그건 성종이야. 근데 여기 선지는 지금 남경이 들어와서, 자, 다시 들어오면서 삼경이 정비된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야? 문종이 되는 거야. 되죠? 자, 그리고 서경 주변에 서경기 4도라는 행정구역을 설정했다. 거기다 밑줄. 여러분 이거 기출선지 그대로 갖고 왔어. 근데 이 문장도 다음 문장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기출선지긴 한데 원래 원문은 다우에도 있는 문장이에요. 그거 그대로 갖고 왔어. 누구야? 문종이에요. 문종. 이미 기출선지이기도 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강조. 그래서 강조는 뭐 쉽지 뭐. 네, 목종. 그죠? 목종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현종을 즉위시키는 거잖아. 그지? 자, 정답 2번이었습니다. 되죠? 자, 6번 갑니다. 자, 원간석기 정치생활. 자, 그래서 이건 뭐 거의 다 맞췄네. 뭐 정답이 한 거의 98% 육박해. 됐죠? 그래서 정답 4번. 되죠? 자, 우리나라 모든 영토가 원나라 직할지 된 것도 아니고. 그지? 그 다음에 대망리지가 멀리서 오셨지? 뭐야? 대망리지가 아니라 다루가치지, 다루가치. 그죠? 그 다음에 응방이 아니라 결혼도감이지, 결혼도감.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저걸 뭐라 그러죠? 저걸 동로화제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자, 7번도 정답률 85%, 대부분 다 맞췄네. 자, 봤더니 뭐야? 고려 숙종. 되죠? 자, 그래서 고려 숙종. 거의 고려시대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정답은 3번. 이건 뭐 쉽지 뭐. 근데 여러분 3번은 밑줄 한번 쳐보세요. 네, 이거 얼마 전에 입안에서 한 거 아닌가? 밑줄 한번 쳐봐요, 3번. 이거 언제라 그랬어? 이게 뭐라 그랬어? 이게 경국대전의 명문이야. 경국대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내에서 여성이 지휘할 때 보통은 고려에서 조선전기 그리고 조선 후기잖아. 근데 그거 말고 15세기 게 하나 있어. 그래서 경국대전이 언제 만들어져? 15세기 성종. 그러니까 얘는 따로 봐달라 그랬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대부분 다 맞췄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역색 사실들 순서대로 바르게 된 아이라는 것은 했는데 이것도 거의 뭐 정답률 80%네. 됐죠? 여러분 맨 처음이 뭐예요? 오늘 니탄기 여러 번 나온다. 오늘 왜 니탄기 많이 안 나오는데 오늘 왜 이렇게 니탄기가 집중되지? 니탄기 생일인가? 재미없네요. 자, 그래서 니탄기란 언제야? 선조. 이게 제일 먼저야. 그치?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인조야. 인조? 근데 별로 안 어려워. 연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스토리 라인이 똑같이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에 하루도 바람잘 날 없다고. 인조 반정이 1623. 그 다음에 24년에 바로 터지는 게 이괄해난. 그리고 그 다음에 27년에 터지는 게 정명호란. 그리고 36년에 터지는 게 병자호란이야. 그렇죠? 인조 반정, 이괄해난, 정명호란, 병자호란. 그리고 삼전도의 굴욕.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 자, 9번. 자, 조선종기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모두 고르래요. 자, 갑니다. 자, 정답률 한 62% 정도 나왔던 문제고요. 자, 세종 때 정자자, 갑인자 이런 활자들 만들었다. 맞잖아. 그죠? 자, 그 다음 태종 때 자, 이 폭탄의 일종인 비격 진천내. 여러분 혹시 비격 진천내 뭔진 기억나? 이게 뭐냐면 그렇지. 시한폭탄이야. 시한폭탄. 그렇죠? 시간에서 뿡. 그렇죠? 네, 시한폭탄. 자, 그래서 얘는 언제냐면 임진왜란 중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비격 진천내 이런 거를 만약에 과학기술편에서 찾으면 기본서나 뭐 이렇게 피기노트나 과학기술편처럼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렇죠? 외란편을 찾으면 나와. 외란편. 됐죠? 네, 그래서 외란 중에 만드는 거. 자, 그래서 태종 아닌데요.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세계 최대 규모인 인쇄소. 그래서 교소관. 이거 언제야? 조은정기. 맞잖아. 자, 그다음에 태조 때부터 아닌데. 여러분 간이대 설치하는 거 언제야? 그래서 간이대 안에다가 간이라는 천문관측 기구 만드는 거 언제야? 세종.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맞는 건 어떻게 돼요? 자, 기억 디귿만 맞네요. 그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10번. 자, 10번 문제는 이거 이제 조금 정답률 떨어졌던 문제야. 그리고 이제 정답률 50% 밑으로 내려왔던 건데 일단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누군지는 알겠지. 누군지. 왜냐면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현종대왕이고 아버지가 숙종이래. 숙종이 여자들 얘기는 엄청 많은데 이 사람이 진짜 영양가가 없어. 그래서 아들은 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죠? 자, 첫 번째는 숙빈 최 씨가 낳았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희빈 장씨. 장옥정의 아들이었던 경종이고 그 다음에 후궁인 숙빈 최 씨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경종에 이어서 또 왕이 되잖아. 그럼 이 비출치는 왕은 누구야? 영조. 그죠? 그래서 문제는 뭐로 바뀌었어? 영조로 바뀌었어요. 자, 갑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거 잘 몰라도 이렇게 조합을 통해서 좀 웬만큼 좀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정답률이 좀 떨어질 수 있지.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지금 여기 나오는 요것들은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A자료에서 갖고 온 거야. 됐죠? 내가 어떤 책인지 말할 수 없어. 되지? 영업비밀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여튼 A자료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중인과 서울을 수령에 등용하도록 조처했다. 이거 누구야? 통가. 공간법, 노비공간법, 노비의 신공을 반으로 줄였다.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건 누구야? 영조. 그래서 여러분 영조가 이거랑 함께 실시하는 게 뭐냐면 노비 종목법이에요. 됐죠? 노비의 숫자도 줄이고 노비의 신공도 좀 반으로 줄여주고.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영조. 그 다음에 이조의 난관들과 한림들이 자신의 후임을 추천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조의 난관들이 자신의 후임을 자신이 추천해? 맞아. 그걸 뭐라 그래? 이걸 자청권이라고 합니다. 됐죠? 아니. 자청권이라고 하지. 자청권. 됐지? 그 다음에 한림들이 자신의 후임을 자신이 추천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이걸 한림 회청권이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자청권과 한림 회청권을 이 제도를 없앴다. 누구야? 여러분 이건 이미 기출로도 나왔어. 누구야? 영조예요. 영조. 되죠? 그래서 3번도 영조지. 근데 4번 선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1번, 4번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정답률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가볼게요. 이의가 주장한 군사론을 받아들여서 스스로가 군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군주이지만 스승이 되어야 한다야. 그렇죠? 한자 읽어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조선의 군주가 그러니까 충분히 성하게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사대부들을 가리키는 학자들을 가리키는 학자여야지 군주의 권위가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의가 말한 군사론을 받아들였다. 자,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 정조가 떠오를 수 있어요. 됐죠? 그런데 4번이 영조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률이 떨어진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중인과 서울을 수령으로 등용하도록 조처한 사람은 누구예요? 숙종입니다. 숙종.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영조의 정책이 아닌 거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되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노트장 찍고 갑시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정답률 81% 나왔고요. 그래서 이건 틀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서문 나왔다. 자, 보니까 뭐야? 삼국유사죠? 성유사. 성유사 찾으면 돼. 자, 정답 몇 번? 2번 끝. 자, 그 다음에 3번은 제홍기. 4번은 삼국사기. 그래, 얘는 됐어. 근데 하나만 체크할게요.
하나만. 지금 선지 1, 2, 3, 4 있지? 그게 100% 다우 문장이야. 100%. 그런데 2, 3, 4번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건 정답률이 지금 80%가 훨씬 넘잖아. 그지? 그런데 1번은 보고 가자고. 1번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1번이야.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쉬워서 정답률이 높은 거지 1번 선지는 쉽지 않아. 그죠? 자, 밑줄 칠게요. 자, 부여, 혹저, 사만, 그 다음에 삼국 모두 당군의 후손으로 여기고 있다. 이건 잘 들어. 삼국 유사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삼국 유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나오면 니은가,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 쉬우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오를 할 수 있는데 1번은 헷갈릴 수 있다고. 그리고 삼국 유사에 대한 설명으로 1번 같은 선지를 놔두면 여러분 2번이 확실하게 답이니까 여러분이 고민 안 해서 그렇지 1번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 됐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요. 제왕운기예요. 제왕운기. 됐죠? 제왕운기 같은 책이 이렇게 보는 거야. 되지? 그러면 삼국 유사의 관점은 뭐냐? 삼국 유사는 이렇게 안 봅니다. 삼국 유사는 뭐라고 보냐면 단군의 후손을 여기까지라고만 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주로 얘기했었는데 이거 기억나죠? 부여, 고구려, 백제. 이게 민족의 메인라인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건 삼국 유사의 관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계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많이 봅니다. 됐죠? 그러면 신라를 뭐라고 보는 거야? 성유사에선. 그렇지. 중국계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신라가 원래 중국계 북방 유목민들, 그 이주민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소백산맥 안쪽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지. 이거 되죠? 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자, 12번은 자, 다음 들어갈 자료 했는데 얘는 실제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근데 요것만 보고 갑시다. 이 문제는 맞아.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자료 쉬웠지? 안 어려워. 딱 보면 뭐야? 그렇지. 이상제. 신간에. 1927년 2월 신간에. 그러니까 요까지는 괜찮아. 그럼 1번도 맞아. 그지? 그러니까 신간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맞잖아, 1번. 그지? 자, 그 다음에 한국 본의의 교육. 그래서 여러분 신간에가 이 교육 얘기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요거 좀 기억해달라. 그래서 4번도 맞아. 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하고 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번이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2번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2번에 낚일 수가 있어. 그래서 자 갑니다. 그 신간회가 1927년 2월에 만들어질 때 기독교 대표 이승훈, 불교계 대표 한용운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맞는 말이야. 됐죠? 그래서 참고로 눈도장 찍어두세요. 그냥 들어만 두면 돼. 근데 이렇게 만났을 때 봐요. 지금 3번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 이게. 그러니까 대중참여가 늘어나면서 좌파 계열인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주도적으로 많이 움직이냐면 허언 같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허언이 집행위원장으로 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밀어붙이고 막 대중투쟁하고 이게 딱 1929년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간회를 기억할 땐 홀수를 기억한다 그랬잖아. 27? 요때가 이상재가 회장이야. 근데 이상재 선생님이 좀 이따 죽어. 됐죠? 그리고 29년에 한참 활동할 때가 허헌이야. 그래서 나중에 일본에게 집중 포화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30년으로 넘어가면서 지도부들이 이제 검거당하고 중앙지도부가 검거당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나마 중앙본부만 민족주의 우파가 그래도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다 이제 헌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좌파 계열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끌려가자. 바로 이제 위기감이 든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소위 말해서 자치론을 주장하는 그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우파에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막 끌어들여.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김병로야. 됐죠? 그래서 김병로가 이제 회장을 하고 나면 신간회가 중앙본부에 이제 권력을 잡고 나면 신간회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우클릭을 하는 거지. 됐죠? 그리고 막 좀 변질되는 거야. 그래서 지방 지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머지 사회주의자들과의 갈등이 너무 커져. 그래서 31년 정교개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알면 괜찮아. 근데 3번 모르지. 그러면 눈길이 여기로 가게 돼 있어. 왜냐면 기독교 이승훈? 불고개? 뭐? 한용운? 천도교? 손병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민운동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맞는 말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도장만 한번 찍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네, 이렇게. 봐봐. 그래서 이게 봐. 이 시댁이 매력적인 오답 맞지? 3배 이상 이걸 골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이 어렵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차피 한국 사는 이런 식이야. 그냥 봤냐 안 봤냐. 안 봤으면 그냥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 한번 봤잖아. 지금 그럼 여러분 웃었잖아. 맞지? 시험 볼 때까지 까먹을 것 같아? 그냥 나중에 이런 거 또 만나지? 그럼 그냥 기억나는 거야.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됐죠? 그냥 보고 끝. 나중에 기억난다니까. 자, 밑에 내려와서 13번입니다. 자, 봤더니 뭐예요? 간도. 자, 그래서 정답률 거의 뭐 90% 육박해요. 자, 그래서 간도와 관련된 걸로 옳은 거 했으니까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됐죠? 자, 그래서 옳은 거 했으니까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이거 어디야? 연희주.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대한국민의회 어디야? 연희주. 그죠? 그 다음에 장인환의 의거는 이거 많이 먼데? 아메리칸데? 됐죠? 샌프란시스코지. 자, 그 다음에 서른소속. 정답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자, 이거 봐봐. 자,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자, 보니까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지금 독립협회에 대한 얘기네. 그죠? 근데 이 문제는요, 실제로 이렇게 별로 안 어려워. 별로 안 어려운데, 그래서 조금 틀리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틀리더라도 있잖아. 1번, 2번 같은 건 건드리면 안 돼. 왜냐면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도 거의 없어. 근데 이게 실제로 정답률이 막 80%, 90% 못 나온 건 누구 때문이냐면 3번 때문이야. 그러니까 3번이 조금 거슬리니까 3번을 조금 건드리신 분이 있는 거야. 됐죠? 근데 3번 맞는 말이에요. 됐죠? 지금부터 밑줄 쳐드릴게요. 자, 그래서 통화를 남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황제 측근인 이용익의 죄. 그러니까 그 화폐 남발하고 그다음에 물가 폭등하고 이런 것들이 당시에 재정 담당자였던 이용익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용익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8종 교과서 문장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지학사, 그 다음에 뭐 천재교육 이런 이제 교과서 문장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노트장 찍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4번은 맞는 말이고, 됐지? 네, 그래서 아니 4번이 아니라 4번은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되죠? 네.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자, 15번 갑니다. 자, 다음 정책 했는데 이것도 뭐 대부분 다 맞췄다. 사이토 나왔네. 사이토 맞고 또. 그럼 이거 언제야? 1920년대 2기.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총독 그러면 일본의 총독은 3명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 3명. 그래서 1기. 그러니까 1기 무단통치. 그래서 무단통치의 가장 대표가 누구야? 그래서 초대, 그러니까 총독으로 오는 데라우치. 데라우치만 기억하면 돼. 데라우치만. 되죠? 그래서 그 한일 병합조약 체결할 때도 당시에 조선통감.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나면 데라우치가 오는 거 아니야. 데라우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무단통치. 우리가 2기라 그러잖아. 2기. 2기에는 누구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사이토만 기억하면 돼요. 사이토 마코토. 됐죠? 네, 그래서 사이토 총독. 됐지? 그 다음에 3기. 민족 말살 통치. 그래서 가장 일본이 미쳐 날뛸 때 이 가장 강명 높은 총독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미나미야. 미나미. 됐죠? 그래서 일본의 자 통치 정책 할 때 자 대표적인 총독은 그 실제로 이렇게 3명 정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이름을 외워서가 아니라 이게 전부 뭐냐면 시간의 힌트잖아. 시간의 힌트. 사료가 나왔을 때. 됐죠? 그래서 그냥 얘기한 거야. 한번 쓰고 가. 끝. 되죠? 자, 그 다음에 정답률은 되게 높아요. 81%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뭐예요? 4번이지. 서당규칙 언제야? 이게 1차 교육령이랑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립학교, 그러니까 규칙. 그리고 서당규칙. 됐죠? 네. 이렇게 해서 1기. 그래서 1차 교육령 때 보면 1911년 1차 교육령 선포 이후에 계속 민족교육 때려잡는 거잖아. 사립학교 때려잡고 그 다음에 계량서당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 좀 편법을 쓰니까 1918년에는 서당규칙 만들어서 그 계량서당도 때려잡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설명 옳지 않은 거에서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번은 낯설죠. 1번 선지는 1920년대로 우리가 잘 안 보던 거잖아. 그치? 시대일보 등 우리말 신문이 창간되었다. 거기 밑줄. 맞는 말이야. 그리고 참고로 지금 1번 문장이 있잖아. 요거 그냥 보여드리고 가는 거야. 이것도 다우의 문장이야. 만약에 문제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우리말 신문이 이거 누가 틀리니? 1920년 다 알지. 그치? 네, 그러니까 1번 그냥 노트에 찍고 가자고요. 자, 18번입니다. 자, 다음 역사사실 순서대로 나열한 것인데 이거 정답률 96%야. 됐지? 대부분 다 맞췄네. 대부분 다 맞췄어.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동학농민운동 진행 과정이죠? 정답 몇 번?
3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 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17번 갑니다. 자, 1920년대 이후에 자, 사회문화적 현상이 있는데 얘는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틀릴 수 있어. 됐지? 그냥 틀리면 돼. 되죠? 근데 우리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눈도장이나 한번 찍고 가자고요. 자, 문제는 뭐야? 1930년대 이후지. 1930년대 이후. 그죠? 자, 사회문화적 양상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자, 최초의 연극 전용 극장인 동양극장이 설립되었다. 그냥 보고 갑시다. 맞아요. 그렇죠? 이게 동양극장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인데, 예, 정확하게 1935년이야. 연도 몰라도 돼. 하여튼 30년대. 그 다음, 김용관이 발명학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맞추는 거냐면, 이게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많이 틀렸잖아. 틀릴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맞추는 거냐면, 2번을 통해서 맞추는 거야. 그냥 2번 알고 있으면 맞추는 거고, 그냥 아니면은, 그러니까 1번, 4번으로 가면 더 헷갈려. 더 헷갈려. 됐죠? 더 헷갈리고, 그 다음에 3번도 사실은 그나마 화신백화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기출이죠. 그리고 박흥식은 아주 대표적인 진짜 친일파 중에 친일파야. 됐죠? 네. 그래서 친일 사업가. 자, 그래서 박흥식이 만들었던 화신백화점. 됐죠? 종로에다가. 실제로 당시에 1930년대 이 백화점이 만들어졌을 때 일본에도 이거보다 큰 건물은 없었대요.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말 뼛속 깊숙이 친일파 박흥식이 만들었던 화신백화점을 보면서 조선인들은 자부심을 느꼈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본에도 이거보다 큰 백화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 나라에도 없는 게 사실은 서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종로통에.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것도 1930년대야.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선영화령. 그래서 식민통치 찬양회는 영화 활동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거. 그래서 이것도 30년대야. 됐죠? 네. 그래서 이게 나머지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김용관의 발명학회. 이게 1920년대. 그러니까 이 정답을 정확하게 그냥 딱 알아서 풀어야지 여기서 정답 못 잡으면 나머지 보면 계속 그냥 힘들고 놀라워요. 그죠? 네, 그래서 노트장 그냥 찍고 가는 거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 근데 여러분 이게 의외로 좀 그래 생각해보니까 어려울 수 있었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제하고 많이 틀렸길래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그럼 뭐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자, 국권비탈 이후에 상하이 가서 동제사 조직에 참여했대. 근데 여러분 이거 엄청 많어.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냈다가 어디 모의고사인가 어디 문제 한번 냈다가 이게 한번 복수정답 처리도 한번 됐었어. 왜냐면 동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나는 목적이 사실 박은식을 내는 거였거든. 근데 동제사가 워낙 참여한 멤버가 많은데 나중에 보니까 신채호 선생님도 또 참여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신채호 박은식 다 걸리는 거야. 됐죠? 자, 봤더니 띵. 자, 두 번째 연희전문학교. 그러니까 이런 걸로는 좀 답이 나오면 좋은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문제풀이방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몇 번 그러니까 단과반에서는 옛날에 얘기했는데 요즘에 얘기 안 해. 워낙 해법수화는 길어서. 그래서 많이 좀 뺐는데, 뺐는데 그렇게 길어? 그러는 거 아니지. 자, 근데 어쨌건. 근데 문풀반에서는 조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연희전문학교에, 오늘날의 연대지. 연희전문학교의 3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안 어울리는 둘이 너무 베풀이야. 너무 베풀이야. 그게 누구냐면, 뼛속 깊숙이 사회주의자 백남훈과 아주 전통성리학, 그리고 양명학, 그리고 한자학의 대가였던 정인보가 아주 베풀이에요. 되죠? 그게 연희전문학교의 3대 미스테리 중에 예전에 하나였더라고 해요. 자, 동아일보, 시대일보 나왔다. 아까 한효 교수의 다우에 선지 있었던 거 기억나? 아까 내가 1번 밑줄 한번 쳐주세요. 뭐 그랬던 거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연희전문학교, 오늘날의 연대 교수죠. 연대 교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국사학, 국문학. 국문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한문의 대가예요. 한문의 대가. 그렇죠? 그 다음에 47년에 자 국학대학의 학장에 취임하기도 했다. 누굴까요? 했을 때 자 갑니다. 첫 번째. 일단 틀려도 좋은데 여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면 틀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건 건드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선지 4개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 말도 안 되는 애 하나 정도는 껴있어. 그럼 일단 걔는 죽여야 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서 남의 3개를 남겨놓고 또 하나를 제끼고 정 안 되면 둘 중에 찍어야 돼. 되지? 정말 여러분 4개 중에 찍어서는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어렵다고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일단 말도 안 되는 애 하나는 보여. 되죠? 첫 번째, 박은식이었어요. 씨발 정답으로 골랐는데 퇴장이야. 됐죠? 그래서 박은식 선생은 이대 대통령. 이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신다니까. 1925년에 죽잖아. 그죠? 근데 이건 지금 해방 이후야, 해방 이후. 그지? 그러니까 박은식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은 뭐도 아냐면 문일평도 제껴야 돼. 왜냐면 문일평도 1939년인가 죽어. 그러니까 1940년대 이미 이 사람은 없어. 그죠? 근데 정인보는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해방 이후에도 여러 가지 활동해. 그리고 해방 이후에 활동하는 거에 대표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분단의 상황, 그러니까 아니지, 해방의 공간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사학계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민족주의, 신민주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게 지식인들 사이에서 왜 나오냐면 당시에 좌우의 대립 때문이야. 이념 갈등.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나라가 두 개가 될 판이야. 왜냐하면 실제로 해방이 되면서 그렇게 결정이 되잖아. 메가더 포고령에 의해서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일본군을 무장해시킬 때 북쪽은 소련군이 와서 하고 남쪽은 미군이 와서 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데올로기가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누구도 하냐면 백남은, 기억나요? 조선민족의 진로. 그 다음에 정인보. 그 다음에 또 누구도 해? 신민족주의 누구도 해? 손진태. 기억나? 그래서 내가 손진태 얘기할 때 손진태가 사상의 궤적을 좀 그리는 사람인데 원래 시작은 1930년대 이 사람이 실증주의 사학자입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두 번째 나중에 뭘 하냐면 민속학을 합니다. 민속학.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그러니까 해방의 공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신민족주의. 됐죠? 자, 민족주의인데 신민족주의. 그러니까 실제로 1950년대 이 신민족주의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인보도 그렇지. 그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계급간 이해와 화해.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생각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다 쪼개질 이유는 아니야. 되죠? 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야? 해방 이후야. 해방 이후. 광복 이후 얘기지.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광복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정인보. 그 다음에 1946년 조선민족의 진로를, 그래서 백남훈이 그런 이유로 쓰는 거 아니야. 백남훈. 되죠? 그래서 정인보, 백남훈, 손진태. 이런 사람들은 광복 이후에도 활동하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역사학을 공부할 때 광복 이후에도 활동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한 요 정도예요. 우리가 역사 파트에서 배우는 사람은. 왜냐하면 신채호 선생이나, 신채호도 광복을 못 보잖아. 신채호, 박은식, 그 다음에 문일평, 이런 사람들 뭐 어차피 다 죽거든, 없거든, 해방의 공간에는.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조금 더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골라내면 좋지. 그러니까 일단 왜냐면 이제 광복 이후에 이 사람이 살아있어야 연대 교수라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중에서 고르는 거죠. 되죠? 그래서 정답은 정인보예요. 그래서 이게 연희전문학교의 3대 미스테리라고. 당대 최고의 한학자이자 그리고 역사학자였던 정인보. 그것도 정통 사실은 유학자 출신이야. 이 사람과 백남훈, 뼛속 깊숙이 사회주의자였던 백남훈이 너무나 베풀이였대요. 그래서 맨날 둘이 보면, 학생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둘이 맨날 커피 마시고 있고. 되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 되지? 여기 봐봐요. 아, 여러분이 아니지? 이거부터 골라. 이거부터 골라. 됐죠? 네. 아니, 박은식 선생이 무슨 연대 교수야,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슨 해방 이후에 무슨 박은식 선생이 활동을 해. 되죠? 자, 그래서 건드리시면 안 돼요. 틀리더라도. 되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19번 봤더니 뭐예요? 전두환이네, 전두환. 되죠? 자, 전두환. 그래서 전두환의 정책으로 오는 거, 이 정답률 거의 90%인데요? 자, 그래서 1번. 되죠? 오케이.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으로, 자, 중단됐던 지방자치제가, 자, 이게 잘 봐야 돼. 미조치입니다. 부분적 실시래. 전면 실시. 완전 실시 그럼 김영삼이지만, 뭐야? 부분적 실시야. 이름 누구예요? 노태우.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20번 갑니다. 자, 다음 역사적 사실 했는데, 자, 발표된 이유예요. 발표된 이유.
그러니까 얘도 정답률이 좀 떨어지네. 정답률 한 40% 정도 나왔네. 40%, 41%. 자, 친애하는 동포. 근데 여러분 이거 봐봐. 글 봐봐. 친애하는 동포. 그래서 나는 5일간 중경을 떠난 상해로 와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끝났다. 이게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김구 선생이 뭐 하는 거야? 김구 선생이. 그렇지. 귀국 인사야. 그렇죠? 근데 김구가 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에 못 들어왔다 그랬죠. 미군정과의 갈등 때문에. 언제 들어온다고? 11월에 김구가 들어오면서 지금 귀국 인사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0월에는 이승만, 11월에는 김구와 임종희 요인들. 근데 대신에 임종희 요인은 못 들어와. 그 실제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온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유입니다. 그래서 발표했는데 이제 이유 사건으로 오는 것을 했는데, 그러니까 45년 11월 이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백남문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남조선 신민당이 만들어졌다. 이거 언제야? 이게 광복 이후겠지. 근데 백남문을 중심으로 해서 남조선 신민당을 만드는 건 그리고 이제 뭐 안다 하더라도 이게 정확한 월은 언제야? 알게 뭐야. 그냥 해방 이후 언젠가겠지.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조선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주석의 이승만. 이거 언제야? 이거 정확히 해야지. 이게 그렇지. 9월 8일 날 미군정 하지가 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운형이 어떻게 하는 거야?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국가선포 상태여야 돼. 그래야지 국가 대 국가로 대화를 하지 않겠냐. 미군정이 들어와서 건준이를 보고 야, 니는 뭐야? 야, 해산.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인공을 이제 수립을 급하게 선포하는 게 이게 9월 6일이잖아요. 미군정 들어오기 바로 전에. 여러분 날짜까지는 몰라도 순서는 기억해야 돼.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은 무조건 출제율 1위니까 이건 중요한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조만식을 중심으로 해서 평남 건국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어렵죠? 그치? 이게 언제냐면 그러니까 광복 직후에 이 참 비극이죠. 남쪽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건준이 중도좌파 중도우파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익 계열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북쪽에선 평양의 가장 대표적인 민족 독립운동가가 조만식이야. 조만식은 완전 민족주의자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 평양에서는 조만식이 제일 먼저 움직여요. 이게 평남건국준비위원회야. 그러니까 이게 딱 언제냐면 바로 광복한 다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거의 뭐랑 비슷하냐면 건준위, 그러니까 남쪽에서 주로 활동하는 여운형 김규식의 여운형 김규식이 아니지. 여운형 안재홍을 중심으로 했던 건준이 있잖아. 건준이보다 한 이틀인가 늦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지.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남쪽에서는 오히려 좌익 계열이 주도하고 북쪽 계열에서는 오히려 우익 계열이 주도하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국민주당, 국민당 등 여러 단체로 구성된 자,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가 조직됐다. 이거 기억나? 이거 뭐 하면서야? 그렇지, 이거 뭐 하면서야? 그렇지, 이승만이 귀국하면서잖아. 이승만 언제 귀국하는데? 10월. 됐죠? 그럼 문제가 뭐야? 45년 11월 이후 걸 골라야 되잖아. 다 이전인데? 다 이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남조선 신민당 언제 만들어진 거야? 할 게 뭐야? 근데 답은 이거지. 맞잖아요. 답이 이걸 수밖에 없잖아. 왜 나머지가 아니니까.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남조선 신민당은 46년인데 이걸 알아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풀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머지 3개가 답이 될 수 없잖아. 나머지 3개는 알잖아. 됐지? 대한민국 수립에서 이 3개를 왜 몰라? 그지?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답은 1번일 수밖에 없는 거야. 되죠? 네. 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답 1번이었고요. 자, 20개 다 풀었네요. 자, 오늘 이렇게 3회, 4회 자, 해설 강의 다 마쳤고요. 자, 다음 주에는 5회, 6회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